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저자 루이스 캐럴. 출판 아르누보. 2021년 3월 20일. 당신이 이 소설을 읽고 난해함을 느꼈다면 당연할 것이다. 제정신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글을 쓴 사람은 과연 제정신으로 글을 쓰고 있었는지. 아리송한 이 책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내용을 살펴보면 덴마크 동화가 생각이 난다. 욕심이 많은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내리자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며 지어 올렸다는 동화 말이다. 모든 어른들이 입을 꾹 닫고 임금님이 입고 있는 옷을 찬양하였으나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아이가 외쳤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유명한 작품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숨기고자 우리는 마치 자막 없는 외화 영화에서 옆 사람의 웃음에 따라 웃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한다. 그렇다. 그저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보통은 된다. 나의 부족함이 최소한 들키진 않는다. 다만 읽으면서 내내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글들을 철석같이 이해한 척 하고 싶진 않다. 당신이 눈동자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훑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해 공중에서 휘발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이 소설은 언어 유희가 재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지금도 틈틈이 프렌즈를 보곤 한다. 이처럼 재밌는 시트콤을 주변인들에게 소개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미국식 유머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정말 미국식 유머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같은 장면을 보면서 나는 웃고 상대가 웃지 않는 이유에는 번역이 큰 몫을 하고 있기도 하다. 프렌즈 한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이별에 상심 중인 챈들러라는 사람을 위로하는 친구들과의 대화 중 하나다. 챈들러는 이렇게 말한다. So, I'm not gonna lose her. 이런 질문에 레이첼은 대답한다. Oh honey, you're not a total loser. 이 대목에 영어권 사람들은 웃었고 비영어권 사람들은 미국식 유머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 이 대목의 웃음 포인트는 loser, 그녀를 읽는다 라는 뜻과 loser, 찌질이 라는 발음이 비슷하면서다. 비슷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도 계속 나온다. 프렌즈 5화에는 모니카에게 국자를 빌리러 방문한 데니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국자를 빌리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말한다. See you later. 여기 옆에 있던 피비가 웃는다. See you later. 이 부분에서 자막을 읽는 사람들은 왜 웃긴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 또한 언어 유희다. later과 later, 이따가 라는 뜻과 국자의 발음이 비슷하면서 생겨난 유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렌즈 곳곳에는 이런 유머가 숨어져 있다. 이런 유머 코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녀를 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에 넌 완전 찌질이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아리송함과 이따봐 라고 했더니 국자봐 라고 말하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유머 코드만 있을 뿐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그저 단순히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데를 따지고 들면 당연히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하다. 도통 그 스토리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다. 제대로 흘러가는 거 하나도 없는 괴상망측한 스토리텔링과 번역이 의미를 상실한 유머 코드는 이미 난해한 제품을 더 난해하게 만든다. 실제로 작가 루이스 캐롤은
희귀한 신경장애를 갖고 고통을 받았었다. 그가 가졌던 신경장애는 시각적인 물체의 크기가 훨씬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 질병이었다. 1955년 영국 정신과 의사 존 토드가 이 질병을 발견을 하고 여기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후 이 질병은 토드 증후군으로 알려졌다. 독특한 세계관은 실제 작가의 질환에서 기반을 하고 있었다. 토끼굴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영어 표현은 down the rabbit hole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표현은 크기가 줄어들고 커지고를 반복하면서 쓰여지는 것이다. 난해한 설정은 사실 작가가 가진 질환에서 시작이 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여왕이 등장을 한다. 공교롭게도 당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시대였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독특한 소설의 매력을 느낀다. 작가 캐롤에게 집필한 다음 책을 바치라고 제안을 한다. 이에 캐롤이 가지고 왔던 다음 책의 제목은 동시 선형 방정식과 대수 방정식 적용에 대한 결정 요인에 관한 기초 논문이었다. 루이스 캐롤은 동화 작가로도 있지만 사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수학자다. 심지어 수학 교수였으므로 그가 여왕의 제안에 응하면서 바쳤던 다음 작품들은 온통 수학 논문들이었다. 해당 소설은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를 관통하기보다 담고 보여주고자 하는 철학과 유머가 혼돈스럽게 뒤섞여 있다.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 있는 앨리스가 유일한 정상이라고 여길 테지만 실제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이는 바로 앨리스였으니 책을 읽는 이들은 난해한 문장 앞에 마치 모두 이해한 것 마냥 그 난해함마저 사실 정상적인 듯하며 이상한 듯하며 정상적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유명한 영화나 게임 등에서 자주 소스로 사용이 된다. 심지어 매트릭스와 같은 명작의 영감이 되기도 한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단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박수를 맞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현대 와서 밈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다. 이는 유전자처럼 개체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느닷없이 번식하면서 타인에게 복제되어진다. 15년 전 개봉한 타짜의 대사가 느닷없이 유행하면서 대규모로 다시 퍼져나가거나 당시 별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상황과 대사가 재생산되면서 확산되기도 한다. 인간은 평범한 기억보다 이상한 기억에 더 자극을 받는다. 감동적이었던 클리셰 가득한 짜임새 있는 영화보다 도통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의 일본 고어물이 더 기억에 잘 남는다. 인용하고 또다시 누군가가 인용하고 권위자가 선정하고 인용하기 반복하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는 다시 명작으로 거듭이 난다. 다들 좋다니 좋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분명 난해하고 어렵고 이상하지만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으며 이 책과 함께하는 시대, 문화, 인물 함께 볼 때 작품이 다시 보일 수 있는 굉장히 다변적인 책이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자, 지금 이 책을 3월 7일에 이제 썼던 독후감에 대한 거를 낭독을 하는데요. 제가 보통 글을 쓸 때 그 퇴고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쭉 써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쓰는 도중에 뭐 우리 애기가 와서 막 놀자고 할 때도 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쓰다 말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게 꽤 있네요. 제 글에서도.
이게 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이 이상한데? 아무튼 어, 이 책은 좀 얇고요. 페이지는 204페이지 정도 됐는데 실제로 받으면은 되게 더 얇게 느껴져요, 느낌상.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그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림이 디즈니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거 만화로 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만화로 봤을 때의 그 추억이 좀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소개 한번 읽어볼게요. 아동문학의 영원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70년 만에 전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소설과 애니메이션의 진짜 콜라보레이션. 황급빛 햇살이 눈부신 오후, 언니와 함께 할 일 없이 강둑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눈이 빨간 흰 토끼가 혼자 하는 말을 듣는다. 믿을 수 없는 간격에 사로잡힌 앨리스는 흰 토끼를 따라 토끼 굴 속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토끼를 쫓아가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그 전개가 되죠. 근데 저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읽었던 것 같은,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커서 다시 보니까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읽긴 읽었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이 배경이랑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게 영국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말장난이 이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좀 괜찮았던 게 밑에 그 이게 어떤 식으로 말장난을 친 건지 그 하단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보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말장난을 외국어로 이해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뭐 그래서 조금 한국인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난해할 수 있다. 요거 요즘 나오는 이제 영화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그 여기서 영감 받아서 나온 작품들이 많죠. 또 영향력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루이스 캐럴.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루이스 캐럴이 사실은 동화 작가이기도 하면서 수학자예요. 그래서 수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에 조금 말더듬이가 좀 있어서 교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빅토리아 시대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 책을 좀 감명 있게 봐서 저기 뭐야 이 저 토사가 누굽니까? 다른 책 가져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책이 아까 말했던 그 수학 논문이에요. 이 사람이 수학자니까. 예, 그랬던 내용이 있고 이게 제가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던 내용도 좀 살펴봤는데 난해한 게 번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이 쓴 글, 그러니까 그 독후감을 읽어봐도 이 사람들도 난해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반영했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 여왕이 등장하죠. 이 소설에 이 여왕이 사실 빅토리아 여왕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왕이 한번 얼굴이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썼던 글도 있는데 사실 그 소설에서 묘사하는 빅토리아 여왕이랑 그 소설에서 그 묘사하는 여왕이랑 빅토리아 여왕이랑 좀 달라요. 이 철학이랑 생각하는 방식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진짜 이상한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렇고 제가 아까 토끼홀에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이 좀 설명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토끼 굴로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뭐야 뭐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토끼 굴로 들어가면서 이 앨리스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루이스 캐럴이 갖고 있는 뭐 질병이다. 질병 중에 하나다.
왜냐면 이 사물을 좀 크게 보기도 하고 적게 보기도 하고 하는 신경 어떤 그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에서 이제 사파를 그려서 넣었던 작품이고요. 어, 뭐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동화처럼. 음. 근데 내용을 좀 알면 좀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 평점은 10점. 10점이 어떻게 나왔지? 근데 뭐 이거 뭐 고전이고 재밌어요. 재밌고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